3년 전 어제였습니다.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20여 명의 사상자를 낳은 방화 살인 사건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했던 정신건강을 사회 문제로 받아들이고 치유하려는 노력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지난 3년간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 시간 이태영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사건 발생 후에 경상남도가 24시간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대책으로 내놨는데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나요? 네, 사실 그 진주 방화 살인 사건 이전만 해도 네. 공공 영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누가 이거를 치료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가가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사건이 물론 되게 가슴 아픈 일이긴 했지만 공공 영역에서 이런 사람들을 치료해야겠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각 시도 지자체들마다 이런 응급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갖추어졌고, 예. 초반에는 좀 약했지만 지금은 많이 활성화가 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당시 그 가해자의 가족들도 이 공공 부문에 많이 요청을 했는데 별로 도움을 못 받았다라는 게 참 안타깝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러면 일선 현장에서 위기 대응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나요? 네, 사실 지금도 누구나 본인이 원하면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환자를 컨트롤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 보호자가 있다든지 또는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 이렇게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요청할 수도 있고, 또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관이나 소방청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 응급 출동 서비스팀에서 출동을 해서 예. 이 사람이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정신질환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판가름을 내드리면 연계하고 있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능한가요? 네, 저희는 지금 24시간 출동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나 범죄 유형이 실제로 좀 어떤 게 있나요? 그 부분은 사실 많은 일반인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의 범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기를 치려면 뭐 똑똑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제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뇌 기능이 아주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범죄를 저지르기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치료를 받지 않은 일부 질환에서는 증상이 너무 급격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강력한 범죄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 경우 이제 매스컴에서 다루어지면서 뭔가 정신질환은 범죄랑 좀 연관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많이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그 진주 방화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조현병이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괜찮은 거죠? 네, 실제로 조현병은 뭐 치료가 안 되는 병이다라고도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예. 대부분의 조현병 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으면 뭐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다 하고 지내십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몇몇 분들의 경우 이제 치료를 잘 받지 않거나 네.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이제 투약을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런 경우 이제 재발을 하면 할수록 치료가 어려워지고 예. 조금 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당시 그 가해자인 안인득 같은 경우도 치료를 중단하고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그렇게 또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이제 가벼운 증상이 좀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치료를 안 받을 경우에?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저희들이 어려운 건데, 내가 뚜렷하게 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 누구나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내가 뭐 배가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데, 네. 정신질환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내가 좀 힘든 걸 내가 참고 이겨내야지라고 많이 생각을 네. 하십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보면 조금 더 빨리 오셔서 치료를 받았으면 조금 더 병이 심해지지 않고 조기에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병을 키워서 늦게 오시는 네.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예방을 위해서 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치료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많은 병원에서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벗어나고 지역사회로 갔을 때 이분들이 사실 마땅히 치료를 지속해야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예.
또 이런 분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든지 네. 역학조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들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자가격리를 많이 하게 되면서 통합심리지원단의 심리지원도 이 센터에서 또 전문 상담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소 정신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짧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건강관리라고 하면 막연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결국 그 정신질환도 다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예. 뇌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우리가 평소에 단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유산소 운동 같은 네.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규칙적인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또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그 부대끼지 않을 수 있는 개인 취미 활동 이런 예. 것들을 많이 영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또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정신건강의 중요성 많이 알려주시도록 노력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